새 정부의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 인사를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보수 야권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새 정부 장관 인사의 출발점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어제도 주요 부처의 추가 인선이 발표가 되고 오늘도 청와대발 뉴스가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야당들은 이제 대선 후 당을 수습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 듣고 가겠습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정책실장, 안보실장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인사하면 탕평 인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예.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탕평 인사라기보다는 파격 인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긍정의 의미입니까? 이게 부정의 의미입니까? 파격 인사다? 이게 두 개가 겹치는 거죠. 파격을 하면 좀 새롭게 뭐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또 어떤 점에서는 기존 조직이라든지 또 기존의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양날에 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송곳 검증은 예고하셨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특별히 더 꼼꼼히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 들여다보고 있는 인사는 누굴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제 24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총리 인선에 아마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고 또 제일 많이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그렇습니다. 부인이 부동산 임대업했다 이 얘기 관련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있고 어저께 장관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저희들이 어저께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경제 부분 관련해서 김상조 장하성 커플 또 이제 김동연 김광두 요 커플 해서 이제 통합과 균형 맞췄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요 방향은? 글쎄요. 좀 그 두 사람 지금 말한 두 분씩의 이런 묶음이 좀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김광두 박사도 저랑 통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이 정권이 너무 좀 좌파적 정권으로 가는 것을 좀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역할을 정부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인사가 됐으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하여튼 경제나 안보 측인 정면에서는 저는 초당적으로 잘 돼야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 먼저 당 얘기를 조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당 지지율이 한 1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당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선거 후에 정말 그 패배에 대한 우리 뼈저린 또 반성과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모습이 이 당에서 보여야 국민들께서도 좀 더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현재 사실 솔직히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못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모습을 못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어떤 그 당권과 여러 가지 관계하고 연계가 돼서 소위 홍준표 후보와 또 중진 의원 간에 좀 험한 말이 오고 가고 바퀴벌레 이런 단어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낯설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지율이 더 많이 좀 추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당을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될 텐데 정우택 대행께서는
친박은 제발 나서지 말아라. 친박이 배제된 지도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달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 말씀이 어느 언론 기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 얘기였는데 예. 조금 표현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친박이 자중하고 신중한 처신을 보이는 것은 좋겠다. 이런 것은 제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기 지도부는 친박이 전혀 배제돼야 된다. 이런 표현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박이 도전하고 안 하고는 저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그 선택의 결정은 당원이 하는 것이지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당을 좀 재건시켜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좀 친박이라는 표현 또 이런 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또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혁신하고 또 젊어지는 정당으로 또 역동적인 정당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모두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전은 뭐 친박이 도전하든 말든 그건 자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우택 대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조금 이번에는 자제하고 안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제가 말을 뱉는 것은 오히려 제가 이 어떤 측면에서는 당내 분란을 더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삼가해 왔는데 어느 언론에서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을 썼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친박계에서는 혹시 정우택 대표가 당권 욕심이 있어서 지금 친박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 사람 속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당권에 욕심내고 당권 뭐를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당을 재건시켜 오면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 원내대표에 출마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이 잘 되기만 바라지 제가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국민들 눈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저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말도 삼가하고 또 제도록 제 발언이 그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또 싸움에 또 도화선이 되는 이런 발언은 전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하시죠. 그러면은 스스로 당권 도전하시는 거는 지금 어떻게 거취 방향 잡으셨어요? 네, 오늘 오전에 제가 9시에 비대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그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9시에 말씀하시는 건 이제 1시간 20분 남았는데 안 하시는 쪽으로 혹시 방향 잡으신 겁니까? 아마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결국 저까지 만약에 당권에 나서면 뭐 우선 원내대표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무슨 당권 욕심에 매달리는 사람 같이 보일 것 같아서 내려놓는 쪽으로 정하셨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시 때 비대위 때 또 비대위원들하고 또 상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후보의 당권 도전은 문제가 없는가? 친박계에서는 대선에서 24% 지지율로 참패한 후보다 당권 도전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당신은 안 되고 내가 나가야 되니까 내 근거를 얘기하기 위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다.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겠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페북에 나온 내용을 보면 홍준표 후보도 당권 도전에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저도 판단이 되고요. 또 홍 후보 말고서도 지금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의로 정정당당한 우리 이 전당대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대론이니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된다고 보세요? 홍준표 추대론 뭐 이런 거. 저는 지금 추대론은 맞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7월 초 정도에 하는 건가요? 전대는? 네, 그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 만나고 있습니다. 당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새 정부의 개혁 과제, 10대 개혁 과제라는 이제 그 페이퍼가 아직 공개는 안 된 건데
일부 조간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4대강, MB정부 때 4대강을 재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뭐 촛불개혁 10대 과제라고 해서 뭐 담아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전교조 문제는 아마 2013년인가 법의 노조로 그렇죠. 이렇게 규정이 됐죠. 예. 근데 지금 이것을 전교조를 합법화하겠다고 그런다면 굉장한 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잡았다고 하니까 예. 국회에서 이것이 아마 논의되는 과정이 상당히 그 논란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4대강 보건대책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안에 담아져 있고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선체 조사도 인력 재정 추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한 가지가 참 그 사회적으로 다시 이 과거에 대한 논란과 함께 앞으로의 또 이 과제 신정부의 과제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그 증폭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갈등들을 좀 생각할 때는 조금 우려가 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우려가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원래 당의 기조가 예. 전교조가 대개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저희들이 이것이 가시화가 됐을 때 예.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나가도록 우려가 많이 된다. 우려와 반대의 시각이 있다 하는 그렇군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오히려 이게 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4대강 재조사라든지 전교조 그 당시 정말 여러 갈등 속에 불법으로 만들었던 건데 합법화하는 것? 이 4대강 재조사 문제는 이건 한 4, 5년을 그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4대강 사업이 시행이 돼서 소위 가뭄이나 홍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그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전남지사였던 박준영 의원께서 오히려 이거 4대강 이거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뭐 잘못된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해서 뭐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예. 이 4대강 사업을 갖고 모든 걸 뒤집어 엎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죠. 정우택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였습니다.